오늘도 어떤 얘기 나눌지 한번 쭉 훑어봤더니 아 진짜 평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내 보험 좀 보소 문 열어볼까요? 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상담소 오픈합니다. 보험 보소 보험 보소 보험 보소. 이번 주에는 저희가 보험 점검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권혁신 전문가님 근데 그러기 전에 저희 기술 감독님이 그렇게 막 사람을 희한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닌데 밖에서 저 사람 뭐지? 하면서 아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진지하게 쳐다보고 가셨습니다. 네, 이따 나가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고 가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인도 한번 드리고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험증권상에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어서 비갱신형 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납입하는 보험료가 계속 갱신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건 진짜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년 동안 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20년 동안 내고 납입이 끝나는 보험이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보험증권상 납입기간이 2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면요. 증권상 20년 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주계약 혹은 기본계약에 대한 납입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계약, 기본계약. 그럼 또 다른 게 있다 뜻이네요. 다른 게 있죠. 우리 증권을 보면요. 맨 위에 있는 보장을 주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회사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계세요. 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등등 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신 거죠. 그럼 그게 주계약 아니에요? 주로 내가 보장받는 특약과 보장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되어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증권 맨 위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이 소비자가 이 보험을 가입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요. 본인들이 설정한 기본 계약을 주계약 혹은 기본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보통 맨 위에 상단에 위치를 하고요. 상해 사망 혹은 상해 후유장애가 기본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이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부족한 담보를 채우기 위해 우리 가입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기본특약. 그리고 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이라고 하고 생명보험사는 주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 상단에 이 보험의 납입기간은 20년이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이 보험을 가입했지만 그렇다고 암보험의 기본계약, 주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럴 수도 보험증권에,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보험증권의 맨 위에 있는 게 주계약, 기본계약.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증권을 보시면 우리 여러 가지 특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보험증권을 보면 10가지 이상의 특약들이 있는데 그 특약들의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모두 20년 납 100세 만기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모든 특약들의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특약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고 어떤 특약은 20년 납 9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때론 우리 질문 주신 분처럼 대부분의 특약들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5년 납 5년 만기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특약마다 다 봐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5년 납 5년 만기라고 되어 있는 건 이게 무슨 얘기예요? 5년만 보험료를 내고 5년만 보장받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5년마다 갱신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회사마다 표기하는 방식은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에 5년 납, 5년 만기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5년마다 갱신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그리고 5년 납, 5년 만기 적혀 있고 옆에 괄호도 있어요. 최대 100세 납입. 이렇게 확인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말은 즉 5년마다 갱신되는 것이 100세까지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40세에 5년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럼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하고요. 또한 갱신되는 주기가 11회나 됩니다.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장기간 동안 납입도 같이 하셔야 보장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보험증권 상단에 적혀있는 주계약 혹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보장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증권사의 기본 계약이 이외에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특약들마다 보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본 계약을 제외하고 아래에 여러 가지 특약들이 모두 갱신형 특약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처음 설명 들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타깝죠. 전문가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 소비자분들은 너무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정말. 맞아요. 20년만 납입을 하고 나는 100세까지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제 보장만 받으면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계속 내야 될 게 생겨. 그러면 너무 배신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주계약은 20년 납 100세 만기였고 일부 서너 가지 특약이 5년 납 5년 만기였어요. 그러면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5년 납 5년 만기라고 되어 있는 특약들에 대한 부분만 계속 내면 되는 거죠. 20년 지난 후에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군요. 나머지는 납입 완료가 된 거고. 그렇죠. 네. 자, 이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기본 계약 외에 특약들의 보험료 납입 기간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나중에 배신감 안 느끼고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은 사실 이 질문 주신 분께서 비갱신형 보험인 줄 알았던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었다라는 내용 때문에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한 상품 안에서도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네. 되려 보험료가 줄어드는 상품들도 있어요. 태아보험이 그 예로 들기에 적절할 것 같은데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성인이 많이 가입하는 3대 진단비 등을 미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신데요. 태아보험은 보험 소비자마다 다르겠지만 20년 납 30세 만기 혹은 30년 납 100세 만기 등으로 납입 기간과 보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태아보험에만 들어가는 특약들은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성조숙증 진단비, ADHD 진단금, 그리고 아토피 진단비 등 태아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어요. 이런 특약들을 납입 기간, 보장 기간은 10년 납 10년 만기, 14세까지 납입하고 14세가 만기됩니다라는 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30년 납 100세 만기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고 성조숙증 진단금이 10년 납 10년 만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3년 4월 이전 즉 단독 실손보험이 나오기 전에는 실손보험이 종합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특약 형태로 가입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 태아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태아보험 내에 실손 특약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분들도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태아보험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점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보통 갓난아기 때에는 병원에 갈 일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률이 높아요. 아이가 하지만 조금씩 크면 정말 병원 가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손해율도 변동이 생기면서 실손 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들죠. 태아보험 보험료는 점점점 저렴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우리가 갱신형 보험은 점점 비싸져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참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네,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좀 해석해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갱신이라 함은 어떤 계약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3년 갱신이라고 하면 3년 동안 기간 계약을 유지하고 3년 이후에 계약이 새롭게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죠. 보험회사에서는 아기가 1살 때의 손해율, 3살 때의 손해율, 6살 때의 손해율이 다 다르고 평균적으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손해율이 낮아진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게 갱신형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갱신 특약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이 돼요? 네, 갱신 특약의 보험료는 갱신 시점의 위험률과 손해율 등을 반영해서 좀 산출을 하는데요. 보험회사의 손해율 및 운영 방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산출된 보험료는 보험업법상 요율 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좀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산출한 보험료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적용하는 것이니까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출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감원에 보고하고 적용이 된다라는 거.
갱신 특약의 보험료 어떻게 책정되는지까지 두 전문가님들이 말끔하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 보험료 왜 이렇게 올랐지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꾸역꾸역 납입한 보험료인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이렇게 가진 이유를 대면서 이게 보험료 드리는 게 불가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보험사하고 다투려면 머리가 다 아플 때도 있죠. 아다르고 어다른데 뭘 알아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법이고요. 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희 앞서 3부에서 비갱신형 보험일 줄 알았었던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더라라는 사연을 주시면서 청취자분이 자주 고민했던 그런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무엇보다도 보험료의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한 상품 안에서도 특약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매주 약관과 판례 이야기로 또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잖아요. 갱신형 보험 또는 갱신형 특약과 관련해서도 약관이나 판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우선 종합보험 안에 갱신형 특약이 있죠. 갱신 시점마다 다가올 때 보험회사는 갱신형 특약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해야 하는 갱신 시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 여부를 묻는 통지를 죄송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저는 너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약자에게 미리 보내야 돼요. 그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네. 이때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갱신이 종료되는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갱신형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이 약관에 명시된 바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종합보험을 가입하던 중 갱신형 특약이 있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갱신이 된 상태다. 이럴 때는 내가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 내용을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증명해요? 이게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 김소마이 김소미 전문가님이 네.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여 얘기했어요.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이 갱신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갱신이 종료되는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의 통지, 즉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네네. 만약 계약자가 집으로 온 통지서를 보지 못했고 전화를 받지 못했으며 일이 바빠서 전자문서도 열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은 상태랑 똑같은 거다. 그렇죠. 맞아요. 계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사실이 없죠. 즉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것. 따라서 계약자는 원치 않았던 갱신 특약에 대해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자문서 예전에는 이메일이 대부분이었죠. 요즘엔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자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분쟁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분쟁이 안 되나 봐요. 보험회사에서는 우리는 보냈는데 거기서 안 읽은 거다. 우리는 보냈는데. 맞아요. 분명히 도착도 했는데 네. 안 보낸 거다. 중요한 라고 얘기하는 거랑.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받았다라는 걸 무조건 입증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웬만한 것들은 보험회사는 사실 등기로 보내죠. 등기는 내가 받은 뭐 해야 돼요? 사인. 맞아요. 그게 없으면 소비자가 유리할 수 있죠. 왜? 보험은요, 약관 해석 우리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죠. 만약에 해석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누구한테 유리해야 될까요? 소비자. 맞아요.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지금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한테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사인을 하는 거와 읽어보지 않은 거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짚지 않는다면 소비자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웃기면서 슬픈 말 그대로 좀 웃픈 판례가 있어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관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게 아무래도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판례들을 보면 정말 역관에 나와 있는 한 글자 해석으로 보험 소비자가 울고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주위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글자의 해석으로. 와우. 네, 자 판례의 개요는 좀 이래요. 계약자는 5년 갱신형 보험 상품을 가입하셨어요. 네. 해당 보험을 2005년 7월 6일에 가입을 해서 2011년 11월 4일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청구했고요.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네. 우선 자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에 가입을 하셨고 2011년에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5년 갱신형 보험 상품이면은 한 번 갱신이 되고서도 보험을 유지하신 상황이네요. 일단.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담보, 즉 허혈성 심장 진단비 담보가 소멸되지 않았어요. 이후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입했던 거죠. 계약자도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7월 6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담보가 자동갱신되고 재가입된 상태로 보험이 유지되고 있던 와중에 17년 3월경 계약자는 불안전 협심증으로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안 좋아지셨구나. 맞습니다.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재시행 받게 되죠. 진단금 몇 번 주죠? 한 번. 근데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지 않아 다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상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1회 한해 지급하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 책임을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안 줘도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네, 여기서 좀 주요 쟁점 사항은 5년 후에 갱신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담보가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해당 약관을 살펴보면 5년의 보험 기간을 설정했다고 보는 게 약관의 해석상 타당하고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청약서에도 갱신형 담보의 보험 기간으로 5년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 갱신 특별 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년 5년을 경과한 시점, 즉 2010년 및 2015년 보험회사가 계약 변경 확인서를 작성해서 이 보험 소비자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변경 확인서상 갱신형 담보 관련 보험료가 인상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갱신형 담보의 보험 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 보험금을 지급받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4천만 원은 2011년 11월에 받으셨죠. 이건 첫 번째 갱신인 2010년 7월 6일부터 15년 7월 5일까지의 계약으로 본 거고 2017년 두 번째 보험금 청구한 건 15년 7월 6일부터 20년 7월 5일까지의 계약을 최초로 봐서 보험금이 두 건 모두 지급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급이 한 번 됐으니까 그 뒤로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담보가 없어진 상태로 나머지 특약들만 있는 보험증권이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고 청구도 되었어야 되는 거고 여기 빠진 상태로. 맞습니다. 근데 빼지 않고 그대로 갱신을 시키면서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다가 맞아요. 막상 이제 이 보험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되고 나서 이거 왜 계속 지급됐어? 왜 계속 청구가 됐어? 맞아요. 아니 네. 도대체 야 얘는 진단비 지급을 했으면 야 이거 빼갖고 청구를 했어야지. 우리 업무 착오네. 이거 네. 업무 착오 이거 지급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찌 보면 괘씸한 일이기도 하죠. 2년 동안 청구를 해놓고 맞아요. 이제 와서 실수다. 맞아요. 그 청구가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단순한 업무 착오다. 그런데 약관상의 진단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소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지 계약이 소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더불어 자동갱신 특약에서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소멸한 보장계약에 대한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갱신형 담보에 대한 보험료
소비자가 중단 없이 납입을 했다는 그쵸. 사실이죠. 네. 네, 처음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험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책임을 그 소멸 사실을 인지한 보험회사가 5년 넘게 계속 보험료를 수령한 것은 계약자로 하여금 갱신형 담보 보장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갱신되었다. 그러니까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수가 부른 우픈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계약자가 5년 넘게 계속 보험료를 수령한 건 네. 보험사가 갱신형 담보 보장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갱신됐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아, 이 부분이 진짜 인상적이네요. 네, 2주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신의성실. 맞아요. 요거에도 부합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건데 예, 멋진 판결이셨고 네. 오늘은 이렇게 갱신형 보험 또는 갱신형 특약에 대한 약관과 판례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본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도 챙겨주시는 거죠.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첫째, 보험증권상 비갱신형 보험이더라도 각 특약별 보험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을 확인하자. 둘째,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다.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내일 예고 부탁합니다. 내일 돈을 지키는 경제 사이다 시간은 답답한 경제장언을 시원하게 타파해 나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요. 소비자를 지켜드리기 위한 울타리죠. 약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와 자산을 지켜드리는 두 분입니다. 김소미 전문가, 권혁준 전문가처럼 우리 집의 자산을 지켜주는 돈키호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돈키호테 방송 중에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끝나고 나서 저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실 때는 비밀글에 체크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저희가 따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